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12신살의 해석 방법과 그 암기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부터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사주 플러스 명리학 강좌입니다. 12신살이란 신살에서 신은 좋은 기운을 말하고 살은 흉한 기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길신과 흉신을 아우르는 각종 신살은 당사주에서 유래한 것이 대부분으로 무려 2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속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살이기도 합니다. 12신살은 그 많은 신살 중에서 대표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최근에 사주 명리학에서도 대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주 해석에서 12신사를 양념으로 이용하면 좀 더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면이 강하지만 신사를 기본으로 명리를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12신살의 현주소 12신살은 사주풀이에서도 응용되지만 이사방향이나 두침방향, 택일 등은 물론 남녀 간의 궁합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한살 방향이나 천살 방위 등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금고는 반한살 방향에 두어야 돈이 잘 모이고 출입문은 장성살 방향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알려집니다. 또한 천살 방위는 조상신들이 출입하는 방향이라 제사를 지내는 방향으로 부적이나 성경, 불경 등 종교에 관련된 물품은 놓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겁살, 제살, 천살 방위는 참살 방위로 지살, 연살, 월살은 대장군 방위로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려지는 등 12신살은 현재 일반인들의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먼저 그 12신살 그 조견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자, 12신살 조견표가 지금 여기 현재 있는데, 그죠? 이렇게 12신살 조견표라고 되어 있는데, 연지가 인호술일 때 그 각 주의 그 지지가 해수가 오면은 겁살, 자수가 오면은 제살, 축토가 오면은 겁살 이런 식으로 그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유축이 오면은 인목이 왔을 때 겁살이 되고, 신자진이 오면은 사화가 왔을 때 겁살이 되고, 해묘미가 왔을 때는 신금이 왔을 때 이렇게 겁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겁살은 보시면은 인, 신, 사해죠, 그죠? 전부 생지입니다, 그죠? 겁살은 전부 생지에 속하게 되겠고요. 또 제살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좌우묘유죠, 그죠? 제살은 전부 왕지에 속하고, 천살은 어떻습니까? 고지에 속하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살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생지고, 그죠? 지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생지고, 연살은 전부 다 왕지고, 그죠? 또 월살은 전부 고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생지가 되겠고, 장성살은 왕지가 되겠고, 반한살은 역시 고지가 됩니다. 역마살도 역시 그 생지가 되겠고, 육개살은 왕지, 화개살은 역시 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생지나 그 다음에 왕지, 그 다음에 고지에 따라서 12신살이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신살 외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12신살을 외우려면은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 정도, 그죠?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요거 외울 때는 넉 자씩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여기 겁재천지, 그 다음에 연월망장, 그 다음에 이제 반영육화죠. 반역 육화인데 사주에서 뭐 가장 안 좋은 십성이 겁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겁재가 천지, 하늘과 땅에 가득 차니까 상당히 안 좋은 사주다.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연을 망장이니까 사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연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 월, 일, 시로 들어가죠, 그죠? 그 연월부터 사주풀이를 하는데 망장이니까 막막하고 힘들더라. 막 그 정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반역육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반역을 하면은 뭐 사람도 뭐 인간 이하 취급을 해가지고 뭐 능지처참이라는 형도 있고, 사람을 뭐 고기 취급해버리죠, 그죠? 반역육화. 자,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시키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역육화. 요거는 꼭 외워두시기로 하고요. 자, 요걸 외웠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사주에 있는 12신사를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사주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참고로 그 12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연지가 기본이 됩니다. 최근에는 평명리학에서 일주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일주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12신살이라는 자체의 그 태생이 연지가 기준이 됩니다. 자수가 기준이죠. 자, 그렇다면 자수가 기준이 됩니다. 자수는 뭡니까? 왕지에 속하죠. 그죠? 왕지는 자, 오, 묘유가 해당되면은 전부 왕지입니다. 연지가 자수에 속하면은 자, 여기가 12신살이죠. 그죠? 요 줄이 쭉 12신살인데 자,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장성살이죠. 그죠? 장성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또 딴 거 한번 보기로 하죠. 요거를 조금 구분하시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축토네. 그죠? 이렇게 축토죠. 그죠? 축토니까 뭡니까? 화개살이죠. 그죠? 여기 화개살. 토가 오니까 화개살. 그죠? 고지가 오면은 화개살. 왕지면은 장성살이었죠. 그죠? 그럼 생지도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생지죠. 그죠? 여기 인사, 신해가 생지잖아요. 그럼 생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살이죠. 그죠? 생지 같으면은 지살이 된다는 이야기죠. 생지는 지살, 고지는 화개살, 왕지는 장성살.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사주에 그 연지가 생지면은 지살, 왕지면은 장성살, 그 다음에 고지면은 화개살이 됩니다. 지장화라고 그러죠. 그죠? 지장화. 지장화.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죠. 연지가 생지면은 무조건 지살입니다. 연지가 생지면은 연지는 무조건 지살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가 그 왕지면은 장성살이고요. 연지가 고지면은 무조건 화개살이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아주 쉽죠. 그죠? 연지 구분하는 거는 연지가 인사신해면은 무조건 지살이다 이야기죠. 인사신해가 오면은 무조건 지살. 연지가 그 좌오묘유가 되면은 장성살이 되고요. 연지가 진술충미가 오면은 화개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른 것도 그런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인사신해 생지니까 지살이 왔습니다. 또 딴 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건 뭡니까? 좌오묘유니까 왕지죠. 그죠? 장성살이고요. 자, 요건 뭡니까? 진술충미니까 이렇게 화개살이 옵니다. 진술충미는 고지라고 그랬죠. 또 딴 거 한번 보죠. 인사신해에 속하니까 역시 지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긴 좌오묘유니까 요건 뭡니까? 장성살이 되죠.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진술충미의 미토에 해당되니까 역시 고지입니다. 역시 이렇게 화개살이 됩니다. 무조건 지장화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신의 그 사주가 연지가 진술충미에 속하면은 화개살, 좌오묘에 속하면은 장성살, 인사신에 속하면은 지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장화. 자, 요거 꼭 외워두시면 좋겠죠. 생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지에는 인사, 신, 해가 해당되고요. 왕지에는 좌오묘유가 해당됩니다. 좌오묘유, 그죠? 좌오묘유가 해당되고, 고지에는 진술충미가 해당됩니다. 자신의 그 연지가 태어난 띠를 말합니다. 띠가 생지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12신살로는 지살이 됩니다. 그 다음 왕지, 좌오묘유에 해당되면은 자신의 띠가 좌오묘유니까 뭡니까? 쥐띠, 말띠, 그 다음 토끼띠, 닭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왕지니까 장성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지에 해당되면은 진술충미에 해당되면은 자신의 그 연지의 12신살은 화개살이 됩니다. 이렇게 지장화 요거 반드시 외워두시면 상당히 편하겠죠. 자, 이번에는 그 12신사를 외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요거 뭐 가끔 제가 펼쳐 보여드렸던 거죠. 왼쪽 손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요렇게 여기 엄지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그 반지기는 약지라고 그랬죠. 왜 약지니까 약속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결혼이란 자체가 두 사람이 함께 그 생활하면서 자식을 생산하는 자, 그런 약속을 하는 반지다. 막 그런 의미도 가집니다. 자수가 이 자수 같은 경우에는 밤을 나타내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성적인 자, 그런 기운이 포함되는 자, 그런 글자가 이 자수에 해당됩니다. 성생활이나 모든 게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요게 해자축이 겨울이 되겠고, 그죠? 인묘진이 자, 요게 봄입니다.
금지손가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 끝부분, 해면미가 여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부분이 신유술에 속합니다. 이건 가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자신의 띠가,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미토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미토인데, 미토면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있는데, 요 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개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화개살을 적습니다. 화개살이죠. 그죠? 자신의 그 띠에 해당되는 요 자리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화개살을 적습니다. 자, 이 자리다가 화개살을 적습니다. 이렇게 화개살을 적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급살이죠. 그죠? 급, 그 다음에 재, 천, 지, 그 다음에 연월이죠. 연살, 월, 그 다음에 망신살, 장성살, 반, 역, 육해살이죠. 자, 이렇게 적어 놓고 보시면은, 자, 맞는지 한번 보죠. 자, 미토죠. 그죠? 여기 미토. 자신이 그 화개살인데, 미토가 오니까 역시 화개살이죠. 그죠? 화개살이고. 여기 또 맨 마찬가지 화개살이겠네요. 그죠? 그다음 오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오화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육해살이죠. 그죠? 이렇게 육해살. 아주 간단하게 살 수 있죠. 그죠? 딴 거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뭐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조금 낫겠죠. 자, 여기 신금입니다. 그죠? 여기 신금이죠. 자, 신금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가 신금인데, 신금이니까 뭡니까? 인사신에 속하니까 생지죠. 그죠? 지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생지니까 지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시면 여기 지살이죠. 이렇게 지살. 급제, 천지, 그 다음에 뭡니까? 연월이죠. 그죠? 연, 월, 그 다음에 망, 장, 그 다음에 반, 역, 육, 화. 급제천이죠. 그죠? 급제, 천살까지. 이렇게.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미토죠. 그죠? 여기는 미토. 그죠? 미토니까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천살이죠. 그죠? 천살. 색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천살이죠. 그죠? 이렇게 천살. 천살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미토 천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인목이잖아요. 그죠? 인목이니까 여기 있죠. 그죠? 인목인데 역마살이네.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역마살이죠. 그 다음에 오화죠. 그죠? 오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그죠? 제살이네. 어떻습니까? 아주 쉽죠. 그죠? 딴 거 하나만 더 해보기로 하죠. 자, 이런 정도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수죠. 그죠? 자수가 여기 있네. 그죠? 자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수면은 왕지니까 그 장성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성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반한살이죠. 반, 그 다음에 역, 그 다음에 육, 화, 그 다음에 급살부터 시작되죠. 제살, 그 다음에 지살, 그 다음에 연, 월, 망신살까지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미토 한번 찾아보죠. 미토 찾으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 천살. 보시면은 이렇게 천살. 그죠? 자, 인목이 여기 있네. 그죠? 인목은 어디 있습니까? 역마살이네. 그죠? 인목이면은 이렇게 역마살. 그 다음에 신금이 있네. 그죠? 신금. 신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지살이네. 그죠? 아주 찾기 쉽습니다. 자신의 띠 손가락에서 딱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급제천지 연월망장 쭉 그냥 순서 따라 나가면 됩니다. 자신의 그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 자수라면은 자수 딱 찾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미토 찾으려면은 여기서부터 쭉 미토가 있는 데까지 쉬어나가면 되겠죠. 장, 반역, 육화, 급제, 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여기까지 찾아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쭉 써놔놓고 그냥 쭉 적어도 되겠고요. 아주 찾기가 쉽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그 12신사를 쉽게 찾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자, 12신사를 찾는 방법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자, 나머지 그 12신사의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강의 마치도록 합니다. 12신살의 해석 1. 겁살 겁살은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를 계획하고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바깥 활동은 위축되고 미래를 위한 준비나 각오를 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뜻밖의 일이 발생하거나 추진하던 일이 조정되거나 변화의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2. 제살 수옥살로 어려움을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대단히 머리가 뛰어납니다. 대반전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겁살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대반전이 시작되어 숨통이 트이는 시기입니다. 3. 천살 활동성의 제약이 따르는 시기로 윗사람을 도와주는 2인자 역할이 어울립니다.
자신의 능력이 인정되는 독자적인 사업이나 일은 분리하여 일에 기복이 많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동조해야 해결됩니다. 4. 지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여 활동 무대가 넓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변화를 추진하거나 이동하여 새로운 발판을 마련합니다. 지살운에서는 사람을 상대하는 접객성 업무나 출장 업무가 어울립니다. 5. 연살, 사교와 눈웃음 짓는 애교의 상징으로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을 말합니다. 치장하고 예쁘게 단장하기를 좋아하여 남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기질이 강의 유흥, 소비, 지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6. 월살, 상속이나 증여 등 타의에 의한 재물운이 생기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고초살이라고 하며 우울증, 무기력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초살이라 씨가 마른다는 고갈을 의미하기도 하여 결혼에서는 불리한 시기입니다. 7. 망신살, 망신운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평가를 기다리는 경우로 시험 합격, 승진, 취직 등의 기쁨이 따릅니다. 사회적 활동성이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 발전을 하는 때입니다. 미혼자는 옷을 벗는 동작으로 결혼이나 바람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8. 장성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중심적 역할을 하는 시기입니다. 항시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에 자기중심적이고 돌출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자기주장과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하나 양보를 모르는 탓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9. 반한살, 참모직이나 비서직 등 직장 생활이 유리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 실리적인 삶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는 다소 힘에 부치는 시기입니다. 10. 역마살, 타의에 의해 먼 곳 출입하는 경우가 많고 항시 분주합니다. 역마운은 객지로의 출입이 잦고 활동성으로 인한 피곤이 누적됩니다. 자동차나 선박, 여행 등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이 많습니다. 운에서 역마의 기운이 있을 때는 지방이나 여행 중에 인연이 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11. 육해살, 저승사자로 불리며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기 쉽습니다. 구체적 업종으로는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등이 해당됩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큰 힘이 동작하는 시기로 봅니다.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 윗사람에 기대어 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화개살, 화개살은 토의 기운이라 감추거나 저장하는 역할이 기본입니다. 기존의 일을 유지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교, 철학, 교육, 문화 등 정적이고 지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능률도 오릅니다. 화개살 운에서는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에게 내세우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12신살의 그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뭐 해석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좀 윗사람의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자,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이기는 한데 먼 곳을 이동하기보다는 가까운 거리 내에서 이동이 잦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뭐 부서 이동이라든가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하는 뭐 이런 정도 기운이 많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다 막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 소개팅 뭐 이런 것도 많아질 수 있게 되겠고 또 뭐 연살이 또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뭐 연예인으로 진출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좋지 않은 기운으로 동작하면은 화류계로 진출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부부간에는 그 마찰과 갈등도 심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초살 운에서는 갈라서는 아니면 각방을 사용하는 자,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 고초살 같은 경우에는 그 씨가 마른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가지고 뭐 결혼이나 약혼, 돌잔치 같은 좀 뭐 생산적이거나 좋은 의미를 갖는 자, 그런 행사는 통상 하지 않는 게 좋다 막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망신살이죠. 흔히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망신을 당하는 자, 그런 기운으로 보시는데 실제로는 이 망신살은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망신살을 쉽게 조금 표현을 하자면은 요즘 좀 청문회 시절이고 그러죠, 그죠?
청문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갖가지 집안일 아니면 가족사 뭐 자기의 그 지나간 좀 아픈 추억들 전부 다 까발려져 가지고 그냥 도마 위에 다 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 망신살입니다. 그런데 이 망신살을 버티고 나면 어떻습니까? 청문회 지나고 나면은 총리든 장관이든 한 자리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있는 힘 없는 힘 다 쓰죠. 그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잠깐 거치는 시험 과정, 자, 그 정도가 망신살이다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망신살 잘못 견디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망신살 그 청문회 잘못해가지고 그냥 아주 집안이 박살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이 망신살 잘못 보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망신살 잘 보내면은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게 이 망신살입니다. 이 망신살 최고로 좋으면서도 최고로 나쁠 수 있는 상당히 좀 깔깔한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승살입니다.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산이 있으면은 산 정상에 올라간 자, 그 정도의 기운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누구나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은 뭐 야호하고 그냥 환호도 하죠. 최고가 됐다 이거죠, 그죠? 돌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집에 돌아가야 되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이 장승살 기운에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이 장승살 기운에서는 모든 게 잘 풀리기도 하겠지만은 주변 사람들과 갈등 관계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렇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정관예우를 해주는 자,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또 잘못되면은 자인으로 혼자 지내야 되는 자, 그런 정도의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마살도 아까 그 지살하고 같이 이동살인데,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그 회사의 그 발령이나 아니면 상사의 지시, 뭐 그것도 아니면은 그 환경적으로 자신이 그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자,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니까 통상 자신의 뜻에 맞지 않게 되겠고, 또 현재보다 조금 못한 기운으로 빠지기 쉬우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사고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이 육회살 기운에서는 활인업 쪽으로 종사하시면 좋은 기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개살이죠.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자,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개살 기운에서는 헤어졌던 부부가 재회를 하게 되기도 하겠고, 또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되겠지만은, 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다 나은 줄 알았던 옛날에 지병이 도져가지고 다시 입원을 하게 되는 그 불상사도 생기는 것이 이 화개살이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